안녕하십니까. 시장조사연구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다시 이제 우리가 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글쎄요, 들어본 마케팅 시간에서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성을 제거하자는 거죠. 이 이론은 1950년대에 마코이츠라는 학자가 이론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으로 인해서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시죠. 그래서 마코이츠는 이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을 하였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죠. 그럼 이 투자자는 되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말은 뭐냐면 그렇죠. 손해를 안 보고 이득이 되는 합리에서 이익이 본다는 거예요. 조합을 해서 이익이 되는 투자자들은 그래서 자산을 그쵸 돈이라는 뜻이에요.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냥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죠? 여기서 자산은 뭐 주식일 수도 있고요,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주식을 분산 투자하기 위하여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분산 투자를 하기 전보다 위험이 감소한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하려면 그죠? 취업을 하는데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근데 그 전략인데 자산이 뭐냐면 여러분의 능력이죠. 그죠? 일반적인 주식 투자는 돈이잖아요. 자산이. 그죠? 돈을 분산 투자한다는 것은 그죠? 주식을 분산 투자한다는 것, 취업을 분산해서 한다는 것은 그쵸?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감소를 시키기 위해 그냥 여러분들 시간 낭비 또 뭐 자격 취득하기 위한 낭비 뭐 영업에 위한 낭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전략이 없이 투자를 하면 그쵸? 그런 것을 뭐 하면 뭐 이득이 되죠. 공부니까 어떤 면에서 취업에 관련된 거나 창업은 그러나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자산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물론 지금으로부터도 오래전에 어떤 이론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되고 또는 과거에는 금융권에서 적용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회과까지도 흘러들어왔고 교육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요즘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도 벌써 중고등학교부터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서 대학에 오고 또 대학에서는 또 공부를 해서 또 포트폴리오 전략을 해서 그렇죠. 취업을 해야 돼. 취업 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매우 중요한 마케팅 또는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물론 경영에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밑바탕은 경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이야기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한 가지의 자산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조합을 이룬다는 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만약에 황금에 투자한다. 그죠? 그러면 모를까? 그건 한 가지잖아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 두 개 이상의 자산을 했을 때, 그래서 주식을 했을 때 A 회사 거와 B 회사 거, 또 C 회사 거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걸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100원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내가 그죠? 내가 이익은 알고 리스크가 적은 거를 많이 투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위험성이 있지만 이익이 많이 나는 걸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죠? 나는 소심하니까 이익이 작게 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걸 선택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아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최소화시키는 것이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현대 와서는 이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인다 그러지만 같은 조건 하에 리스크에서 위험성에서 이익을 기대 수익을 수익과 기대 수익은 좀 달라요. 내가 기대하는 수익을 어떻게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치로 주식 같은 거 수치로 보이지만 사회강의 이게 수치를 안 보잖아요. 직업 같은 그쵸 취업 같은 게 그럴 수 있죠. 창업도 마찬가지. 남의 말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테 그래서 학기 초에 포트폴리오를 적어서 자기가 암기하고 있으면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다가 내가 그동안 성적 몇 점이었고 앞으로 수강할 과목은 무엇이고 또 내가 미래 내가 원하는 직업과 관련돼서 내가 취득할 자격증이 무엇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정보를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우선 사전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이런 유형과 리스크 또는 2개 이상의 자산을 풀어놓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론 중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선택 이론이라는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과정의 하나가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여기서 리스크는 위험이고 리턴은 그쵸? 리턴이 뭐예요? 여러분 키보드상에 리턴이 있잖아요, 그죠? 리턴 되돌아온다는 소리죠, 그죠? 처음으로 엔터 치면 리턴 키를 치면 끝에 있던 것이 다음 줄에 처음으로 딱 오는 거죠, 그죠? 정의는 뭐냐면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이 높으면 그렇죠. 수익도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높은 수익을 얻고 싶으면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낮은 위험을 원하면 수익을 낮은 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되게 위험이 많다는 걸 되게 숨기죠. 되게 이제 컨설팅 하러 주식 컨설팅이든 뭐든 그렇죠. 손님 이거는 매우 수익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안에는 그죠? 이런 위험이 높은 걸 좀 잘 안 알려주는 경우가 시중에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신문지상이나 이런 그게 주식뿐만 아니라 그죠? 펀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펀드 같은 것도 가보면 은행이자 지금 예를 들어서 3% 4%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수익을 그쵸? 연이잖아요. 연 뭐 10% 이상 준다 그러면 꼭 거기다 사실 뭐 적금형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파상생품이라는 거는 이미 가상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수익이 높은 건 뭐다? 위험도 높다. 이렇게 한 단어로 알으셔야 돼요. 수익이 높은 상품은 그렇죠. 위험도 높다. 수익이 높다고 유혹하는 거는 곧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아예 과도하게 이익을 많이 준다.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이나 또 누가 내일 모레 돈 줄 테니까 좀 빌려달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죠? 물론 진짜도 있죠. 한 1, 20% 친구니까 작은 액수니까. 근데 큰 액수를 빌려달라 그러면서 그죠? 큰 액수라 크고 작은 건 뭐냐면 나보다 내가 한 달 수익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이상 빌려달라 그러면 그건 큰 수익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 원밖에 한 달에 못 버는데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한 달 동안 굶어야 돼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큰 돈이에요. 근데 뭐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빌리는 건 또 괜찮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빌리면서 큰 돈을 빌리면서 내일 모레 줄게. 그거는 빌려주면 바로 내일 모레 안 줍니다. 대부분 1년, 2년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은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결과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자산을 섞어서 투자를 하면 무조건 섞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수익이 리턴은 수익 기대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할 건 뭐냐면 동일한 수익률을 유지하면서도 특정 부분에서 특정 하한선에서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익은 같이 수익률을 동일한 수익률 중에서 두 개의 상품이 있어요. 동일한 수익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A 주식도 만약에 수익이 10%고 B 주식도 10%인데 그쵸. 위험이 그 중에 낮은 거를 선택한다. 그게 포트폴리오 그림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파일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잘 적어놔야 그걸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인들이나 또는 교수님이나 또 어디 상담을 할 적에 그걸 가지고 가서 상담을 해야 돼요. 말로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지금 작성 꾸준히 하십시오. 저랑 이번 학기 수업이 끝나도 졸업하기 전까지 여러분 지도 교수님하고 이거를 작성을 해서 가십시오. 작성을 해가서 보여드리면서 취업 상담이든 창업 상담이든 또 미래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전략들을 같이 상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뒤에 것부터 위험한 성이 높은 거는 수익이 높다. 그러므로 수익이 높은 걸 요구하면 위험성도 높다라는 걸 명시를 이건 평생 이 정보만 아시겠습니까? 포트폴리오를 몰라도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꼭 알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연구하는 데서 가정이 있어요. 있잖아요. 투자 기간은 상품에서 동일 기간의 모형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년에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모형이다 이거. 2년 후는 다른 걸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도를 쓰는 이유는 내가 졸업 기념으로 해서 내가 어떤 걸 하겠다 목표를 이제 세우는데 이 기간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의 가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시대의 가치였다. 여러분들 재무에 대해서 학점을 시대교육과는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런 이 화폐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점이 매우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합리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있는 건 잘 안 하고 위험이 적은 거를 기대치로 극대화한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죠? 기대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 그죠? A 사람과 B 사람이 틀리면 안 되듯이 그죠? 동질적이다 이거.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있으면 상군이가 생각할 때도 이 회사는 높을 거다는 거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회사의 투자 대상은 수익률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낮게 생각하고 여러분 높게 해서 그러면 벌써 정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선택한 거, 그 투자 대상은 같은 기대치나 같은 예측치의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이 포트폴리오 가정인데 매우 중요한 게 네 번째예요. 여러분들 이걸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과학적이라고 그러는데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위험과 기대 수익인데 기대는 기대값 평균치로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위험은요. 분사이나 표준 편차에 의해서 구해져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 다 컴퓨터가 알아서 엑셀에서 해주니까 여러분들 이거만 알면 수익은 평균을 내는 거고요. 그쵸? 수익은 평균을 내는 거고요. 위험은 분산을
표준 편차를 내는데, 여러분 이제 분사나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이 알표군요. 분사는 이렇게 시그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뭐 쌀룸처럼. 시그마는 그 표준 편차하고 루트를 씌운 것이에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렇게 그냥 용어만 아세요. 그래서 위험은 분사나 표준 편차로 측정하는 판단하는 것이고, 기대수는 평균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3개의 주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3개의 주식이 A 주식은 평균 기대 수익이 10%고 B는 8%고 그 다음에 C는 6%가 있을 때 그걸 10%, 8%, 6%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은 몇 프로예요? 그렇죠. 평균 8%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평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10하고 8하고 6을 더하면 그죠.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면 평균으로 기대 수익률은 8%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냥 그 3개 중에 제일 높은 거로 이야기만 이 주식은 10% 이상 수익 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분산되는 거는 표준편을 내는 건 그 지금 평균 낸 거를 갖고 여러분들 엑셀 공식에서 딱 집어넣으면 분산이 얼마다 딱 나와요. 이제 그거는 좀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배운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성이 높다는 거하고, 여기 있는 4번에 있는 기대 수익은 평균으로 계산하고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구한다. 이것만 알고 오늘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알면 좋지만 모르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돌아올게요.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는 원래는 이 포트라는 게 사실은 가방이라는 뜻이에요. 포트, 서류 처리나 또는 자료 수집 처리, 폴리스는 이제 수집한 처리를 철한다는 거죠. 보관한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고요. 이것들은 되게 초창기에는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또는 채권을 투자하기 위해서 채권도 여러 나라 채권이 있으니까 그 수익률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수익률이 높은 거는 약간 뭔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수익률을 많이 준다 그러지? 그럼 위험한 게 뭐가 있나? 그걸 찾아내시면 그걸 찾아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아내는 게 없는데 수익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건 뭔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예술 분야예요. 창작 분야. 그죠? 왜냐하면 예술 분야들은 그쵸?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래서 노래를 잘하면 콩쿠르 대회에 나가거나 전시에 나가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기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어떤 히스토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관해서 이야기거리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창작 과정을 그 시나리오라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시나리오, 음식으로 말하면 그쵸, 레시피를 정해서 조리 과정을 기록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사회과학은 이런 금융이나 예술에서 보다 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과목마다의 특징도 적어 놓으셔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연구방법론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도 세우고 숙제는 리포트 이런 거 봤는데 어떤 식으로 했고, 또 스와트 분석을 숙제를 내주는데 어떤 회사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서 학점을 A 플러스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뭐 조사과 연구방법론에서 그냥 A 플러스 받았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거기를 더 간단하게 제가 무슨 주제로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을 그쵸, 스와트 분석을 어떻게 분석했고 또 기업의 스와트 분석은 어떻게 분석해서 그런 게 지금 이제 사회과학에서 지금 만드는. 그래서 개인들은 자식이 자산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목록을 만드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분산해서 다 썼어요. 기록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서류 처리다, 캐비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는 움직이는 것이고, 그죠? 에어포트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움직이는 곳에
공항이잖아요. 에어포트는. 그듯이 포트예요. 포트가 이제 서류 포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또 경험,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을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파일로 날짜별 또는 특징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직업의 또는 창업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렇게 이것도 하나 이렇게 목차를 만드세요. 항상 뭘 여러분들 레포트 제출하실 적에 꼭 목차를 작성해서 표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목차를 꼭 만드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잘 만드는 목차 만든 사람 감점 받아요. 레포트에서. 아시겠습니까? 또 표지 대충 해갖고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안의 내용은 조금 미흡해도 교수님들이 용서해줘요. 왜?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근데 배운 기본이 되는 것들 있죠. 이렇게 레포트의 표지라든가 목차라든가 또 정성껏 만든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수님들은요 보면은 정성을 들였다. 자기 이력을 그죠 히스토리를 또는 이런 경력을 레포트로 제출 상사한테 해서 나를 알리려고 하는데 대충 해서 보내면 그거는 학점이 좋게 안 나와요. 그죠? 이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설명 안 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지와 목차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개인의 업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학업 성적도 마찬가지 갖고 여러분들 지금 3학년 4학년이라도 벌써 그것도 업적이에요. 여러분의 업적이에요. 무슨 과목 그러니까는 졸업증명도 중요하지만 성적증명서를 보자는 거는 여러분 성적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참고는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과목을 들었나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증명서 보니까 성적 그러면 토탈 점수만 제출하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왜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그 성적을 받은 어떤 수업을 들었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수업을 들은 것 중에 뭘 했는지 예를 들어 교양 과목을 잘 봤는지 아니면 전공 기본을 잘 봤는지 아니면 전공 필수 과목을 해서 학점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성적증명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성적은요 3.0 내외면 괜찮아요. 오히려 4.0 나오면요 안 뽑는 회사도 있어요. 저희 회사는 왜 4.0 나오면 저는 안 뽑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1년 있다가 딴 데로 갈 친구이기 때문에 안 뽑아요.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가 아니면 뭐 이럴 친구예요. 더 좋은 회사 있으면 갈 친구예요. 우리 회사는 3.0 딱 넘은 애들이 지원한 학생이 저는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학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학점이 좀 뭐 2.8, 2.9, 3.0밖에 안 된다고 가정 많이 하면 오히려 자격증이나 또는 자기가 내가 아르바이트를 지금 지원한 회사에 유사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쓰지 마세요. 그 지원한 회사하고 맞는 아르바이트를 쓰세요. 그래야지 내가 관련이 없는 아르바이트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다고 좋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공, 지원을 해서 기업의 전공과 관련되게 또는 특징과 관련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그 태도 그런 거고 또 여러분 장학금 탔다든지 장학금도 한 번 타면 돼요. 3번 탔다고 해서 뭐 점수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한 번 정도 탔고 그죠? 나머지는 또 아르바이트에서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격증 한두 개 정도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격증도 물론 운전 자격증도 자격증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냥 서브로 되는 거고 실제로 전공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그쪽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이 하나 정도 있는지 제가 2개 있다고 좋은 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적중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자기 직업 분야 그죠? 그 기업에 필요한 거하고 관련된
기본적인 걸 해놓고 추가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적인 뭐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는 이제 학생들보러 이런 거를 할 적에 취미생활을 꼭 하라는 이유가 취미도 서너 가지 해야 돼요. 운동적인 거, 또 예술적인 거, 또 뭐 자기가 더 깊숙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서너 개, 다섯 개까지는 취미생활 쭉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특기가 하나 또 생겨야 돼요. 그걸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없으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런 걸 안 하면 이야기거리, 즉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불리해요. 그죠? 가만히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안 만들어져요. 뭔가 자기가 한 게 있어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직무 경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한다. 그죠? 책 읽기를 잘한다라든지, 뭐,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할 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남자 같은 군대 갔다 온 것도 좋은 점이에요. 그죠? 군대 갔다 와서 나는 어떤 걸 했고, 거기서 어떻게 했고, 그죠? 물론, 사고 없이 2년 동안 갔다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또는, 이제 또 6개월짜리, 1년짜리, 그죠? 산업에서 해주는 실무 경력을 또 쌓은 게 있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능력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수행 능력에서 뭐 해외 경험을 그냥 갔다 왔다 그렇지만 거기에 히스토리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달라요. 뭐 이래서 내가 해외 뭐 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왔다 그래도 그냥 여행 갔다 온 거보다는 여행을 가서 뭘 경험을 했는지를 주제별로 딱 정리하면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근데 그냥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건방져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대표적인 꼭 작품이 아니더라도 경험이에요. 이것도 수행 능력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봤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러면서 제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가 뭐냐면요. 그쵸. 좋은 거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은요. 위기였을 때 어떻게 탈출했느냐.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탈출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비수기 때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이런 위기 때 나는 무엇을 또 했는지 그죠? 반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딱 포인트로 잘 적어놓으세요. 정리를 길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서른 본론 결론으로 해서 한 페이지 되게 더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도 하고 늘리면 되잖아요. 그죠? 되게 간단 명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스와트 분석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패턴으로 기록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나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기별로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출할 때는 마지막 거만 그 기업에 맞게끔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스와트 분석도 하시고 이런 걸 전략적으로 잘 분석을 해놔야 돼요. 길게 하지 마세요. 한 회사에 한 페이지 스와트 분석하고 전략 세우고 그죠? 그래서 나라면 이 회사에는 내가 만약 회사를 근무한다면 난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근무할 건지 그런 것도 간략하게 두세 줄 써놓으시고 이런 스와트 분석도 하고 전략 그죠? 3x3 그죠? 세 칸 9칸짜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스와트 분석을 비롯해서 기업의 스와트 분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분석은 한 장이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아직 결정을 못 내려서 항공사를 가고 싶지만 항공사의 스와트 분석과 내가 호텔도 관심이 있어요. 호텔에 대한 스와트 분석 그럼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할 때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다 채우면 되고 저한테는 다 보내주시면 더 좋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 실업적, 수행 능력 실적, 그 다음에 스와트 전략 분석 이런 세 가지 큰 패턴으로 모아서 잘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기말 시험 전까지 레포트 전까지 제출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해도 제출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에 대한 미션이나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결론을 내지면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림과 여기는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제출하는 거죠. 물론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부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긴 거. 부록을 결론 뒤에다가 부록을 증거가 되는 거, 뭐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딱 미리 놔둬 놓으면 되죠. 복사해. 앞에다 붙이지, 앞에가 길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결론 이후에다가 부록식으로 쫙 모아놓으면은 첨부 파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창업과 취업의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보너스로 내가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종류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잘. 그러니까. 아니면 또 내가 창업하려고 그러면 창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종류를 여기서 종류라는 게 뭐예요? 분류를 하시라는 거예요. 업종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크기별로도 할 수도 있고 내가 대기업을 갈 건지 중기업을 갈 건지 소기업을 뭐 뽑아면 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정확해 목표가.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인지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포지션 크기를 말하는 거야. 내가 대기업을 갈 건지 중기업을 갈 건지 소기업을 갈 건지 아니면 미래 창업하려고 하는 기업을 갈 건지 이제 이런 거를 1, 2번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 장점을 최대한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단점은 밝히지도 마세요.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면 자기 경험, 장점을 최대한 살리시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다다익선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즉 아까도 아르바이트 많이 했다고 많이 쓰는 거 그건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그 자랑거리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 상대 회사에 인선하시는 팀장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고 내가 뭘 업종에 관련된 거를 적중했는지 피트에 피트. 뭘 적중해서 내가 제출했는지가 중요해. 그래서 경험에 맞게끔 하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글을 쓰시는데 논리적인 설명과 증명이 필요해요.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승전결을 정확히 3단으로 갈지 4단으로 갈지 또 논문의 형식 5단계로 갈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3단 방법으로 하세요.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기업의 제품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고 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고 그 다음 직무 성과에 어떤 물이 했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겨냈다. 그러니까 제품은 위기고요. 시장은 어떤 문제제기고요. 직장 성과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시면 결론에 아주 유익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면접에 갔어도 이걸 알고 있을 때 딱딱 그쵸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떨림 없이 흐름 없이 막힘 없이 즉각 대답을 그쵸 자신감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5가지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간단 명리하지만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포트폴리오라는 전략을 세우면 온라인 강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서 다른 친구들, 나랑 비슷한 업종을 지원하는 학생들과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떤 방법이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